안녕하세요, 풍모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6시 30분 막 지나고 있고요. 와우, 오늘 날씨가요 또 남다른 날씨예요. 지금 기온은 대략 17도 정도 되는데 지금 안개가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그냥 먹구름만 낀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지상은 약간 뭐라고 할까, 일종의 그런,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게 구름이 많이 낀 산, 그러니까 안개처럼 자욱하게 사방이 막 희미해져 있는 그런 때를 이제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등산하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쪽에 동쪽 하늘 쪽을 보면은 저렇게 살짝 이제 구름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게 100% 먹구름으로 가득한 그런 하늘은 아니거든요. 살짝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하늘만큼은 살짝 이렇게 햇빛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주변은 화면에서 비춰지는 모습보다 훨씬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기가 아마도 습도가 거의 100% 가까울 텐데요. 이런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그 바람이 지금 많이 부는 건 아닌데, 바람은 거의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걸으면서 몸을 움직이잖아요. 특히 팔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찬 기운이 딱 느껴져요. 특히 그냥 찬 공기의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 수증기를 맞는 듯한 느낌? 살짝 분무기로 살짝 그냥 물을 분무기로 이제 칙칙 뿌리면은 이제 물이 분산돼서 나오잖아요. 멀리서 그런 물을 맞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살짝 그 공기만이 아닌 물의 차가움도 같이 느껴지는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을 흔들면은 확실히 그런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요. 가만히 있으면 또 잘 모르는데요. 이거는 공기 플러스 약간 물, 수증기, 액체의 느낌. 신기하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하여튼간 요즘에 날씨가 좀 특이합니다. 지금 지난 8월 또 9월 들어섰는데요. 8월달에 그 많은 장대비가 내렸었고, 오히려 장마 시즌에는 비가 별로 안 와요. 최근의 경향 맞죠? 8월은 사실 장마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한국이요. 대륙 동안에 있는 한국의 비 피해가 엄청났던 그런 8월을 겪고, 지금은 또 뭡니까? 저쪽에 이제 남쪽 지방에서부터 지금 현재 태풍이 또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향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흰남노라고 하는데요. 그 태풍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던데요. 지금 대만에 상륙해 있습니다. 기상 사진을 보니까 태풍의 눈이 아주 또렷할 만큼 태풍의 세력이 엄청나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게 한국을 관통을 하면은 진짜 또 엄청난 또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또 이거 전문가들이 이제 태풍의 경로를 또 예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측으로 보면 뭐 대한해협을 지나가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경로가 또 어떻게 바뀔지 100% 또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8월에 있었던 그런 비 피해보다도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 이번에는 태풍, 엄청난 세기의 바람까지 동반을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태풍의 눈 근처에서는 초속 51m의 강풍이 몰아친다고 하네요. 초속 51m는 어느 정도의 이제 바람인가.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대략 한 9초대로 찍잖아요.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초. 그러니까 50m를 가기 위해서는 대략 한 4초 이상, 한 5초 정도 걸리죠. 넉넉 잡아서요. 넉넉 잡아서 한 5초 걸린다고 봅니다. 근데 이 바람은, 이 태풍은 1초가 걸립니다. 5배가 빠르죠. 그 정도의 이제 강도로 이제 몰아치는 바람이라는 거죠. 우사인 볼트 100m 경기할 때 보면은 거의 뭐 다리가 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와다다다 달려가는 게 보이는데요. 그 스피드, 그 빠르기에 대략 5배 그런 바람이 몰아친다는 겁니다. 또 많은 비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재도 남부지방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뭐 주말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태풍의 경로상, 진행상 다음 주 초부터 월요일, 수요일은 진짜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우리가 기후의 영향,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진짜 그런 다른 좀 피해가 좀 안 났으면 좋겠네요. 특히 사람들이 좀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지난번에 또 태풍이 주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날씨에 따라서 조금 조심은 하는데 그렇다고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할 일은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인들 출근도 해야 되고요. 자영업자들 가게 문도 열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언제였습니까? 한 2010년도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년 정도? 그때도 큰 태풍이 한번 왔었죠. 제가 그때 조금 뭐 태풍이 잠잠해지긴 했는데, 잠잠해졌을 때 제가 다니긴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말이죠, 거리를 걷다 보면 간판 있잖아요. 가게 그 앞에, 문 앞에 상단에 걸려있는 제법 사이즈가 있는 그런 간판들이 뭐 태풍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게 분리돼서 밑에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간판까지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람이 맞으면 대형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이란 게 사실은 안정적으로 붙어 있는 하나의 설치물일 텐데, 태풍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는 막 되게 막 그 둘레가 되게 큰 아주 두꺼운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막 가지를 부러뜨리고 줄기를 부러뜨리고,
넘어져 있는 나무들, 심지어 그런 나무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태풍에 대한 경각심, 좀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간에 좀 대비를 잘해가지고 피해보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2022년, 와, 이제 21세기에 거의 뭐 한 5분의 1이 지났고요. 정말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날씨, 기후의 영향, 그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위협이 점점 강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구에는 항상 지구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항상 이런 기후의 위기가 닥쳐가지고 많은 환경에 이제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그런 거대한 기후 변화까지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이렇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심지어는 그런 기후를 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100%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리하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정책적인 노력과 사람들의 이제 개인들의 어떤 시민 의식에 기반한 그런 항상 관심과 좀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환경적인 요인으로 약간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영향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이에 많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물론 한국 사람들만,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또 되는 일도 아니고요.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할 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 같은 거긴 한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어떤 실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걸 해서 뭐하나, 거꾸로 그래서 나도 잘해오다가 결국 안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좀 생길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일종의 철학인데, 진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한다면 이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좀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 좀 생각을
좀 고쳐먹고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노력들을 합한다. 아마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냥 이러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화된 부패라고 하죠. 그냥 제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일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해변가에 말이죠, 그냥 쓰레기를 투척을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러더라. 쓰레기통이 거기 없어요. 사실은 그런 발생한 쓰레기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투척한다. 사람들이 10명이 거기 해변가에 뭐 놀러 갔다, 캠핑을 갔다. 그러면은 9명이 거기 그 자리에 쓰레기를 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1명,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다음입니다. 약간 동조의식 이런 게 또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근데 그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잘못된 일이라고 제3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드러나는 일이긴 하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는 본인도 평소에 가진 생각하고는 다르게 그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 근데 진정한 그 사람의 신념은 그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인 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냥 같이 파멸하는 거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종을 울리는 거. 물론 거기에 돌아오는 반응은 그렇게 우호적인 반응은 아닐 가능성이 많죠. 와, 꼴싸났다. 자기는 뭐 잘났다고 저러고 있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기 뭐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안 들으려고 무던하게 그냥 묻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들도 있잖아요. 나서지 마라, 나대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 사실은 아직도 그렇게 무던하게 묻어가는 게 지금의 보편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뭔가 바꾸려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딱 쓰레기를 누가 버린다. 그러면 나는 절대 버리지 않고 플러스 그 쓰레기들을 줍는다. 이건 어떨까요? 거기까지는 조금 좀 무리일 수도 있겠죠. 이때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냐. 짜증나는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경각심, 그게 모든 분야에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우리 기후.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남쪽 대만에 현재 상륙해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말부터도 우리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고 다음 주 초부터는 강력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바람에 의한 피해, 또 폭우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뉴스에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뉴스에서는 태풍이 강력하긴 했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전에 잘 준비를 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비태세를 잘 갖췄습니다. 그 결과 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는 참 자연재해로 이렇게 뭐 생명을 잃는다든지 하는 일들은 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사회가 많은 생각을 하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저는 또 내일 토요일 아침 또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